사사건건 플러스 김광진 전 의원, 김병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사건건 플러스 첫 주제 보겠습니다. 해외 토픽도 아니고 기내식이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출발하는 아시아나 여객 해프닝이 오늘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숨어있던 불공정 거래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자, 아시아나 기내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런 거랍니다. 아시아나 기내식. 뭐 우리 국민들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네, 이거는 아닐 거고, 이건 우리 국민들 1등석 음식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1등석 네. 아시아나고요. 네, 예. 네. 이게 비즈니스석이라고 그러고요. 네, 저 별로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코노미석 그림은 없습니까? 아, 네. 이런 건 먹어봤습니다. 네. 아니, 국회의원은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타시잖아요. 일반석에서 저렇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예, 하여튼 저렇게 홍보 사진이니까 이런 사진은 지금 실리지 않고 있고 제가 들어오면서 기사를 봤더니 오전에도 한 15편 이상이 네. 지금 한 4일째 지금 계속 지속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기내식을 못 싣고 가고 있고 이른바 기내식 대란. 제 대란이란 말은 기자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살다 기내식 대란 또 처음 들어봅니다. 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건데 사실 네. 지금 대학가는 이미 방학을 했기 때문에 거의 휴가 시즌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요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선택지가 아시아나항공으로 돌립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에서 딱 정말 대한민국의 애국심해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밥이 안 나온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감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밥이 안 나오는 것과 함께 지금 하루째 이틀째 비행기가 연착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출발이 지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내식을 싣지 못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아시아나항공에서 갑자기 어느 날 우발적인 사건 사고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뭔가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고라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것 잠시 후에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승객들에게는 바우처 같은 거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 밀 쿠폰을 준다면서요? 그렇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이제 그걸로 다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한 생각도 있고 또 분노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저 바우처군요. 저걸로 면세품 산대요.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 하는 경우인데 네. 사실 이제 1시간이 지연되면 그 항공권의 10% 가격을 배상하도록 규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일 뿐일 것 같은데요. 오늘 기사 중에 박상구 회장이 베이징에 또 가실 일이 있었는데 본인의 비행기에는 한 미를 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이제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의 고객분들은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 노밀 사태에서 본인만 그 식사를 꼭 하셨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라면 정도는 공급이 되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이제 식사도 못 주니까 컵라면 돌린이라고 승무원들은 정작 식사도 못한다 이런 기사도 봤고요. 이게 심각한데 저는 승무원들의 기내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 첫 번째로는 이 승객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발도 늦게 하는 데다가 탔는데 여기에 대한 기내식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그 불만을 어디에다 쏟아내냐면 첫 번째로 그 고객의 불만에 맞닥뜨려지는 곳이 바로 승무원들이잖아요. 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돼 있는 데다가 본인 스스로 잘 챙겨 먹지 못하게 됐을 때 비행기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또 승무원들이 져야 되는데 이 안전에 관한 문제까지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승무원들을 향한 이런 이 눈길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기내식을 공급하는 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과정을 좀 시간대별로, 연도별로 좀 보겠습니다. 네.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그동안은 사실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여러 업체 이름이 나옵니다만 업체 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동안 한 15년 정도 한 업체가 쭉 운영을 해왔었는데 루프트한자의 LSG라는 회사와 해왔었죠. 근데 갑자기 2017년 정도부터 이제 업체를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5년마다 이제 재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내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향후에 이 품질 관리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확정이 있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금호그룹의 경제적인 상황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박상구 회장 같은 경우는 금호 타이어 인수라든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기내식을 제공급하는 회사에게 금호홀딩스에게 좀 투자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1,600억 정도 채권을 인수해달라 했으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1,600억 좀 빌려달라 이런 뜻이죠. 예, 근데 이 업체 입장에서도 그래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을 위해서 돈을 좀 투자해달라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금호홀딩스는 정확하게 아시아나를 위한 자금도 아니고
지금 금호홀딩스가 박상구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하면서 만든 지주회사지 않습니까? 전체 28.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회사,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이 돈을 네. 투자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한 상황이 된 거고, 그럼 우리는 업체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중국 업체, 기업 업체로 중국 갑니다. 기업 네. 업체와 아시아나가 합작한 회사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 회사에게 30년간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승인이 난 겁니다. 네.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중간에 해서 또 올 7월부터 중국 GDK라고 하이난그룹의 하는 GGK라는 회사에서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화제가 다시 제가 나죠. 정리하자면 LSG라는 루프트한자 쪽에서는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금호에 안 빌려줘서 그러면 이제 15년 동안 거래해 왔는데 그쪽 기내식은 우리 안 받기로 하고 중국 하이난그룹의 GGK라는 회사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기로 했는데요. 예. 근데 공장을 짓는 중간에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 정상적인 납기가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예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하청을 통해서라도 중간에 좀 해결해봐야겠다라고 급하게. 하는 네. 상황을 했는데 사실 아시아나 정도의 규모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대한항공의 기내식을 납품하는 업체에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바로 거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샤프토 앤코라고 하는 회사에 잠시 급하게 좀 맡아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는데 이 회사는 그동안 이렇게 큰 업체랑 계약을 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3,000개 정도의 식사를 하루에 제공할 수밖에 없는 아시아나 하루에 상황입니다. 25,000개가 필요합니다. 네, 25,000개인데 7월, 8월 성수기가 되면 한 3만 개가 훨씬 넘는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일단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된 거죠. 근데 네. 이미 예견되는 상태에서도 어떠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계속 상황을 방기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며칠 전부터 터져버린 거예요. 예. 그 샤프트 앤 코, 샤프도군요. 샤프도 앤 코. 그러니까 급하게 도시락 좀 만들어줘. 이런 그 작은 회사. 네. 그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이건 네. 납품을 못했으니까. 3개월짜리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네. 3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애당초 짓고 있던 공장이 다 복원되고 나서 네. 정상스럽게 기내식 납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근데 이 업체가 혼자서는 다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랑 같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겠죠. 네. 협력업체가 한 4군데 정도, 5군데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협력업체에서도 한 번도 이런 일을 한 번에 다 감당해 본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 협력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숨진 채 사건까지 발견됐어요. 네.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사실 어디서부터 물어야 되는 것인가 네. 지금 굉장히 국민적, 대중적 분노가 아니, 커지고 그런데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뭐 28시간씩 쉬지 못하고 계속 네. 기내식을 납품하다가 예. 안 되겠다 싶어서 목숨을 끊었지만, 뭐 이렇게 일이 힘들다고 목숨을 끊어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샤프트 앤 코가 30분만 이 기내식 이 납품이 지연돼도 대금의 50% 절반을 깎아버린다면서요. 네. 그런 계약이 있다면서요. 그것이 아시아나와. 샤프트도 앵코와 맺은 계약이고 그렇다면 이 회사와 협력업체와 맺은 또 계약이 있을 것 그러겠죠.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지연된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납품을 못하게 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회사의 운영과 경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한 인터뷰를 보게 되니까 해당 직원이 28시간, 그러니까 만 하루가 지날 정도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네. 울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부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경영상의 모든 책임들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목숨을 던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들어서 아시아나항공에서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이 문제 어떻게 정상화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들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내식이 뭐 갑자기 회사 바꿔서 못 들어오나 보다 했더니 속내를 살펴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터져 나오는데 예. 앞서 잠깐 말했지만 그 루프트한자 계열에 원래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했던 그 회사는 아시아나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었다. 예. 일종의 갑질했었다. 채권 회사채 1,600원어치 이거 사라고 요구해왔다. 쉽게 말해 이제 돈 빌려달라는 뜻입니다. 채권 인수해라는 뜻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갑질이다 해갖고 공정위에 또 신고했어요. 예. 일단 아시아나는 아니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네. 답을 하고 있긴 한데 관계자들이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했고 그게 되지 않아서 계약이 취소된 거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네. 이건 뭐 공정위가 더 밝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 업체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래 바꿨는데 공장을 짓다가 화재가 나서 그 자체로만의 문제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지금은 정상적인 그 경영 활동 때문이 아니라 사주의 그 회사의 오너의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일종의 배임과 관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까지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대기업의 갑질의 범주와는 좀 더 넘어서는 또 새로운 범주의 그 배임과 갑질이라고 하는 문제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인 게요. 이게 지금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이런 변명을 합니다. 변명 설명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애당초에 업체에서 원가 공개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내식에 대한 품질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해지했고 네. 실제로 중국 기업에서 투자를 그 때문에 받게 된 한 거지. 저 1,600억 우리한테 안 들려줘서 계약하는 게 아니다. 받은 것도 이건 양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차후에 있게 되는 기내식과 전에 있는 기내식의 차이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지금 납품 계약을 끊고 나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이 초래된 손실이 어마무지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이 개인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잖아요. 아마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여기에 입게 되는 경영적 손실에 대한 부분들 분명하게 문제 제기할 거라 추후에 굉장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기사만 늘 전하다가 또 아시아나 요즘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 자기 회사 홍보를 할 때 좋은 기내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도 여러 차례 광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서 업체를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 모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간항공사 특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양호 회장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영장 심사 좀 미뤄달라 해서 내일 모레 5일 한답니다. 혐의를 좀 볼까요? 네.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사실 뭐 기사 보시는 분들은 지금 대한항공 워낙 여러 차례 얘가 나오니까 이번엔 도대체 무슨 건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지금 횡령과 배임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비용을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본인 딸과 관련한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련해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분명하게 개인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변호사 비용은 회사가 지금 지불하고 있단 말입니다. 조현아 부사장 예전에 그 땅콩해양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배임이 맞다, 횡령과 배임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또 가족 명의의 위장 계열사로 트리온 무역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그동안 우리 재벌 기업들에게 언제나 나오는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또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 법은 참 의아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차명 약국을 경영해서 약사법 위반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규모가 뭐 작은 동네 약국의 범주를 넘어서서 뭐 몇백억대가 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사를 이루어 봐야 될 것 같고. 저 부분은 이제 사무장 약국이라 그래서 이나대 병원에 굉장히 목 좋은 곳에다가 약국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 조현미 조현아 자매가 보면은 회사의 목 좋은 곳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곳에서 이득을 갖고 가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했다. 약국은 약사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약사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다. 이런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는 거라서 참 재벌 기업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알겠습니다. 대목이죠. 분노발식 경영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항공사 총수가 약국까지 경영하니까 근데 저 이런 거 진짜 궁금해요. 그 자녀들과 부인의 드라마 같은 일상이 정말 녹취와 영상으로 온 국민에게 정말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조양호 회장은 무슨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일단은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종일관 이 갑질에 준하게 되는 엄청난 막말이 있게 되는데 정상적인 상태의 가장이라면 사실 저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조양호 회장은 이거 매일 집에서 듣는 이야기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이 식구 5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이 싸우면서 소리를 한 톤만 높게 들려도 빨리 밖으로 나가거든요. 견디기가 어려워서. 조양호 회장은 과연 이러한 문제를 견디기가 어려워서 나가서 이제 사무장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약간의 스트레스를 푸시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가정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근데 합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생각해 보자면 가족들이 조양호 회장에게 갑질을 할 일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보다 훨씬 더 힘이 약하고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화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과연 그런 것을 느낄 것인가. 이번 아시아나 사건에서도 느끼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박상구 회장은 베이징에 가면서 본인은 음식을 한미를 가지고 갔습니다. 온 고객들이 몇만 명에 넘는 고객들이 이 문제로 3일 4일을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본인 음식은 아무런 문제 없이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족들 간에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박상구 회장처럼 급하게 해외를 나갈 일 있으면
우리 고객들이 다 못 먹는데 나도 안 먹겠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사사건건 플러스 김광진 전 의원, 김병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